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다시 한번 1%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동 쪽에서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가가 하락했는데요. 유가가 상승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면서 그동안 높게 올랐던 금 가격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썼습니다. 문제는 이번 주도 녹록치 않아 보이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주시했던 대로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본토 공격을 감행하게 되면서 이 중동 위기에 각국은 대책회의를 소집하게 된 상태입니다. 또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점차 멀어지면서 이제는 9월에 첫 시작이 되고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을 시장은 점차 반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도 일정이 많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을 포함해서 JP모건 체이스가 이 은행 실적을 발표했듯 은행들의 실적이 줄줄이 이어지고요. 여기에 소매 판매 지표까지 미국의 경기 온도를 함께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나 미국 증시의 불안함을 이어받게 될지 오늘 모닝쇼에서 핵심 전략들 함께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로는 현지 시간으로 13일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격을 감행하게 됐습니다. 수십에서 수백 대의 무장 무인기들을 발사하게 됐는데요. 이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주재의 이란 영사관을 폭격해 이란 혁명수비대 고위급 지휘관을 제거한 지 12일 만이었고요. 이번 주말에 있었던 심야 공격은 이란의 첫 전면적인 이스라엘 본토 공격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란이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연계됐다는 이 컨테이너선을 화물선을 납포한 데 이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무력 대응 절차를 밟게 되면서 중동 상황은 전면전의 위기로 현재 빠져들게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현지 시간으로 14일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의 공습에 대한 이란을 규탄하고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시 강요가 다수가 또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에 찬성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아직은 방침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향후에 네타냐후 총리가 다시 한번 이 전시내각 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이렇게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에 대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했고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함께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제유가라든지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 관련 분석, 관리 시스템을 밀도 있게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중동전이 전면전으로 좀 확전할 그런 우려감들이 점차 커지게 되면서 지금 유가 가격도 상당히 뛰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국채금리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의 리스크로서 함께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봅니다. 여전히 미중 갈등에 대한 리스크도 시장에 깔려 있는데요. 이번에는 중국이 반도체 장비 국산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자국의 이동통신사들에게 외국산 칩 사용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안의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의 공업정보바우가 올해 초 중국 이동통신사들을 상대로 2027년까지 네트워크 설비에서 외국산 칩 사용을 단계적으로 교체하라고 이 보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해당 기업들은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 같이 중국의 3대 국영 이동통신사들이었는데요. 미국이 반도체 장비와 반도체 칩 수출 통제에 이어서 첨단 기술에 대해서 이 미국 자본의 중국 직접 투자도 제한하게 되면서 중국이 이에 대응해 주요 인프라에 대한 미국 기술의 의존도를 낮추려는 시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이 통사들은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해 늘리게 되며 인텔과 AMD의 서버용 CPU를 대량 구매해 왔는데요. 그렇지만 최근에 중국산 CPU 대체품이 개발이 됐고 결국 이들 회사들이 자국산으로 전환해 반도체에 대한 자금률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서버용 CPU를 공급해왔던 인텔이나 AMD에게 현재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점유율상으로 보시더라도 중국 시장에서 인텔 매출은 27%, AMD 매출은 15%를 각각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지난주 금요일에 AMD와 인텔의 주가 역시나 이 보도에 상당 부분 흔들리며 급락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봅니다. 이제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이 됐고요. JP모건 체이스가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이제는 금리 인하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실적 역시나 시장에 큰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JP모건 체이스는 실적 발표에서 올해 1분기 순이익이 13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었는데요. 이 같은 실적은 미국의 연방예금공사가 부과한 특별부담금 7억 2,500만 달러를 차감한 수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1분기 순이자이익은 232억 달러로 같은 기간 11% 이상 증가했지만요. 전분기 대비로는 4% 감소하게 되면서 향후의 이익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호실적인 순이자이익 덕분이었기 때문에 이 우려감을 주가에도 그대로 반영하는 흐름이었는데요. 앞으로 이 같은 이례적인 순이자이익의 증가세는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은행 측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JP모건 다이먼 CEO의 멘트들을 보시면요. 소비자와 커뮤니티 뱅킹 부문을 중심으로 한 예금 마진의 압박 그리고 낮아진 예금 잔고로 전 분기 대비 순이자 이익이 4% 감소했다면서 일단은 순이자 이익과 대손 비용에서 앞으로는 정상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다이먼 회장은 미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함께 더해줬는데요. 다이먼 회장은 많은 경제 지표가 호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앞으로 봤을 때 경각심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서 지정학적 위험의 증대라든지 양적 긴축 그리고 인플레 압력까지 세 가지 위험 요인들을 함께 제시했다는 점도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말 중에 있었던 소식들 세 가지 함께 살펴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